저는 그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국토부 R&D 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데요. 여기서 중점 분야 3인 그 안전 분야의 리딩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7세부 과제가 제일 큰 과제여서요. 그래서 저희는 7세부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이라는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 쪽은 8세부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 기술을 맡고 계신 중앙대 박찬식 교수님 쪽과 9세부 임시구조물 스마트 안전 확보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연구 중인 연세대 김영광 교수님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좀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요. 지금 앞서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관련된 그 발표들을 여러 포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거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점심시간 앞두고 계셔서 조금 제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서론, 그리고 연구 과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진 현장 중에서 저희가 센터, 지금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는데 센터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서론 부분은 조금 패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빠르게 패스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휴율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건설업 제휴율이 높은 건 다들 아시고 계신 부분이고요. 특히 중소 현장의 안전 제휴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본 과제가 기획되고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인데 최근 30년 이상을 보시게 되면 그 제휴율은 계속적으로 이때는 좀 감소했지만 많은 노력들, 제도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작됐다고 해서 사고가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별로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안 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새로운 기술적 해법의 적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본 과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의 필요성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그 사고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적, 예방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연구 과제를 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외 동향 잠깐 살펴보면 이제 해외 뭐 미국이나 해외 그 유럽 쪽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도난 사고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해서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여러 AI 기반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 인더스 AI 요쪽은 이제 그 프로큐어라는 그 건설관리 그쪽 유명한 기업과 합병돼서 AI가 그쪽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20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내용 보시게 되면 건설 현장 AI 적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빨간색 부분들이 이제 좀 건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AI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디테일한 설명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건설 분야에서의 AI에 대한 그 연구 동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30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30년 경향을 분석한 것 같은데 이제 안전도 이제 당연히 이제 한데 그 생산성이 또 건설업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해서 그런 연구들이 급증하는 추세라는 그래프가 이 논문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뭐 최근에 AI 경향에서 뭐 AR 사실 요즘은 이제 MR을 넘어서 XR이라고 하죠. Extended Reality.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블록체인,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근데 이제 AI 적용의 도전적인 부분은 아직도 건설 현장은 좀 그 기술적 도입이 좀 늦다라는 어떤 문화적 특성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자동화 쪽 얘기가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자율주행에서의 문제와 같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리적 문제, 장비가 오작동됐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해서 할 것이냐. 왜냐면 이쪽에도 뭐 사람 있고 저쪽에 사람 있으면 어느 쪽으로 넘어져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난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논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상위 건설사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스마트 안전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우도 일찍 시작했고 현대 하이오스 관제 시스템 개발했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아직 중견 건설사들은 좀 아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서울시는 이제 CCTV 의무화를 했고 그 자체 시스템을 지금 일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는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고 지자체에서도 다 CCTV는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능형 CCTV들이 사실은 저희도 지금 해보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알람 등이 많다 보니까 그냥 커스터마이징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들 이제 비용 대비 과연 효과가 있냐라는 퀘스천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형 CCTV가 사실은 인지를 하고 알 수는 있지만 그걸 과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데까지 고민은 조금 덜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 연구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 건설 협회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스마트 건설 협의체 때부터 같이 협업을 했었고요. 그때 가서 이제 다양한 건설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입의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니즈들을 갖고 계십니다. 뭐 안전관리비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이 좀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형 현장은 지금 스마트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근데 대형 현장에서는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 현장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보시면 실제로 점검 갔을 때 이런 사진들이고요. 미흡한 부분들도 많고 특히 현장 안전관리, 그러니까 현장 사무실이 없는 현장도 많고요.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가서 현장 점검을 가보면 현장 소장분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도 계속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AI 쪽 중소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이런 작은 현장들은 더 심할 텐데, 현장이 뭐 하루 사이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배경이 다 바뀌어지니까 AI의 어떤 인지 능력들도 많이 저하되고 이런 또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중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해서 저희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제 내용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7세부고요. 작업자 안전 확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기술들, 그리고 가시설, 사고 많이 나는 가시설 쪽에 품질 관리랑 아까 앞서 발표했던 박경환 차장에 의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독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작은 로봇독, 중국산 로봇독 가지고서 설치 해체 운영 시 하는 부분들 드론 이런 거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정형 CCTV 기반의 그다음에 통합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현장단의 관제 시스템과 통합 관제 센터 구축하고 시스템을 발주기관용으로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 좀 자세한 내용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확산됐을 때 건설 현장 재해율 25%를 감소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갖고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체계를 다시 좀 그려보면요. 저희의 핵심은 결국에는 아까 심우배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CSI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고 조사 관련해서도. 그거 좋은 방향 만들어 주셔서 개선해 주시면 향후에는 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연결할 수 있는 큰 체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SI 지금 사고 데이터를 센터에 연계했고요. 그걸 통해서 알고리즘에 어떻게 가중치를 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사고 시나리오 도출해가지고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가야 될지. 결국은 공법이 크게 바뀌진 않지만 조금 자동화돼가고 이렇게 위험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면 조금 사고에 대한 패턴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CSI 사고 데이터를 통해서 위험 요소들을 어떤 것을 좀 선택과 집중해서 관리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8세부의 좀 더 디테일한, 여기서는
스마트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스마트 섬유 뭐 이런 것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작업자 이상 행동까지도 관제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8세부, 9세부는 죄송합니다. 실용화 기술보다는 조금 더 약간 R&D 측면에서 조금 도전적인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그 데이터를 받고 저희 자체로도 좀 실제적으로 어디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재해 대응 기술 일부와 분석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에 자세한 그림이 나오는데, 말씀드리면 이제 대응 기술에는 이런 세 가지 기술이 있고요. 그 분석 기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CSI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융합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알고리즘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 라벨링, 센터에서 나중에 이제 그 학습용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스마트 안전정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을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민간이나 이런 쪽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 라벨링을 조금 더 손쉽게 다양한 알고리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가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들 하는 부분들을 맡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 손실 비용 사실은 일부 했는데 향후 CSI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뭐 설문 1000건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향후에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고도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3중점 현장 엣지단, 현장 관제 시스템 쪽이고요. 엣지 컴퓨팅을 이용해서 여기 또 안전관제 빔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 어디가 좀 위험한지를 좀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고, 거기를 클릭했을 때 사고 관련된 그 준비 사항이나 아니면 뭐 재해 비용, 공기가 얼마나 지연된다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좀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실제로 사실은 빔이 아직까지는 그 건설 현장에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거고, 사실 중소 현장에 빔을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는 연구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표상에 주요 공정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현장에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뀌었을 때 위험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네, 저희가 결국에는 센터를 구축하고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좀 발굴하고, 저희 또 지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포함을 같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그 10개 중소 현장과 1개의 종합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좀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제도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아까 사고 조사에 대해서 신문부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아까 저도 분류 체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개선을 잘 해주실 거라고 이제 저는 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사 사고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관련해 오기 전에 이제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사고 조사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베트남 뭐 이런 중대 사고 발생했을 때 가서 보면, 제 생각으로는 사고는 절대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인 트리거가 되는 건 하나 있겠지만 여러 개가 복합돼 가지고 큰 사고가 터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고 후에 드러나는 것들은 그런 그 여러 요인 중에 누락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CCTV가 확대가 되면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고 전후 영상들을 좀 확보해서 실제로 사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센터의 그런 역할까지 저는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CSI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선제 대응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민간 기술들 다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결국 PPE 착용 유무, 그러니까 작업자의 안전 보호장구 착용 유무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또 뭐 할 건데 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 안 했으니까 그걸 알고 현장에서 그걸 하세요.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그 시스템상에서 그 스레스홀드를 잘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전수칙 미행이 반복되면 그런 현장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발주기관에서 여러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능을 좀 담아보려고, 결국에는
사고를 여기는 이제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 착용에서 피해를 줄이는 쪽이라면 저희는 그걸 포함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공정표가 상황이 변하면 위험도를 이제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거 빔과 그다음에 공정표 상황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서 실제로 위험한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좀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CT1에 대한 기술들 여러 가지 뭐 민간에 있는 기술들은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현장에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든요. 잘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지원 사업 영상에 대한 학습 데이터도 만드는 것도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AI의 성능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함과 동시에 그런 데이터가 없을 때에 좀 모델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술 세 가지를 좀 같이 카이스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쪽에서 어떤 안전 수칙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험 인지 예측 솔루션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대응 기술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 예측. 이것도 실제로 건설 현장에 사실은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 지금 얼마나 고착됐는지 이런 정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기상 예측을 좀 실시간 한두 시간 전 아니면 그 이전 단계로 좀 기상청보다 국지적으로 좀 많은 이상기후에 의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알고 어디 부분이 침수 위험이 있으니까 장비를 대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펌핑을 해야 될 부분,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한다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고 화재도 이런 예측 간략한 모델을 통해서 시나리오도 어떻게 대피해야 될 것인지 시나리오 그리고 그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과 또 다양한 CCTV 사각지대의 개구부나 위험 요소들을 갖다가 좀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펜스 기술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단의 관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안전관리 빔 모델은 아니고요. 이제 빔 모델에다가 이제 어떻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건 작년에 시연회 했을 때 모습이고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일단 센터 구축을 완료해서 9월 29일 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건 작년 때의 통합 관제 화면이고 아마 뒤에는 이제 개선된 화면이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면서 지금 발주기관의 의견, 현장의 의견을 받으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 특성에 따라 또 다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르세요. 그래서 좀 위젯 방식으로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센터 오늘 지금 발표가 원래 제목이 통합안전관제 센터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였는데 지금 화면 나와 있는 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2단계 구축해서 개소식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향후 이제 지원 사업 영상 연계를 통해서 좀 학습용 데이터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베드를 해서 어떻게 많은 현장을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줄인다고 했는데 줄이지 못했네요.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같이 저희가 이제 결국 최종 목표라는 것은 지금 두 가지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관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검증해서 필요한 지자체들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권고해드리고 저희 개발 단계에서 또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개발 비용과 같이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지자체랑 협의를 할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전후 데이터까지 확보가 된다면 지금 아까 CSI 데이터를 통해서 위험인지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원사업 저희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 데이터를 하고 알고리즘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사고 데이터 그리고 현장 지원사업 영상 데이터의 어떤 니어미스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위험요소 프로파일이 아까도 보시면 실제 위험 작업 상황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고 실제 사고와의 연관성이 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고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해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사고의 패턴에 맞춰서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근본 원인까지 도출하는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사 개념, 물론 발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 중에 어느 현장이 사고 데이터 바탕으로 위험한 공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위험도 분석 모델을 센터에 탑재했고요. 그럼 가서 뭘 봐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에서 사고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이런 부분은 CSI 데이터 바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형 영상 관제에 대한 조치 여부나 어떤 위험 근로자의 투입 여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위험도가 갖고 있는지, 얘는 기본적으로 공사 위험도라고 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위험도까지도 그 순서를 매기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총 11개의 테스트베드 그 이상의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